영장 생존권 통구스카 생추어리 제5절 우아하면 미친 생명에 용어 없어서 해야 돼. 눈보라가 걷히고 있습니다. 거대 적성체 완전 소멸을 확인했습니다. 전투 종료입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마스터도 마슈짱도 수고. 태국망군도 니키치도. 그리고 화면양도 수고. 아, 시원하게 한잔하고 싶네. 좋지. 열심히 일한 나에게 주는 포상. 나도 밤새고 난 후에 사과 주스. 아주 좋아해. 축배를 들 때는 사양 말고 불러줘. 그럼 잘 자. 사라진다. 도시. 맛이 왜 그래? 네, 저기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이반 내제의 재현제 러시아 이문대에서 코야스카야 씨는 이문대의 왕을 병기로서 추가했던 거네요. 스트레칭 좀 따해드릴게요. 재현체는 그 밖에 더 있어? 무슨 기준으로 선택할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나와 태공망이 몇 마리 정도 쓰러뜨렸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한 정보 공유를 하죠. 이번에는 이 영역에 존재하는 적성 생물에 관해서. 여러분도 여기까지 오면서 조우했으니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크게 나누어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먼저 종족으로서 계속해서 태어나는 양상개체. 야가나 칼리의 모습을 하고 있던 것이 그걸까? 그것은 각이문대만의 생물인데. 네, 그렇습니다. 야가와 칼리였던가요? 북유럽의 거인종도 보셨겠죠? 그자들의 양상개체들이 통칭 이문건속, 때때로 상위개체 같은 희소종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병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문건속이라는 것은 제가 독자적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자유롭게 써주세요. 이것은 종족으로서 이 영역에 서식하는 존재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재현체에 의한 초발개체, 방금 싸웠던 내재의 재현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종족이 아닌 단독적인 위협, 이문병이라고 분류했습니다. 종족으로서의 적성 생물을 이문건속, 개체로서의 적성 존재를 이문병기. 어떻습니까? 알기 쉽죠? 지금까지 추가된 건속은 6, 병기는 6 종족, 6개체. 과연 대체 얼마나 모을 생각인지 이문대에서는 7개입니다만 이거야 원? 그렇다면 안 맞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이 땅의 할 일은 끝났습니다. 전력 일부로 깎아내는 것은 성공했을 테죠. 자, 이동합시다. 이동한다. 용이여, 유래나고 마슈를 안고 날아라. 네. 싱크로율. 네, 이 주변이면 괜찮겠군요. 이문건속의 행동 패턴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집적지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또는 초계 루트를 정기적으로 이동하고 있거나 여기는 집적지에서 멀고 초계 루트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비교적 안전합니다. 포씨 강변에 너무 가까이 가면 물고기 포! 와, 세상에 물고기가 엄청 많네요. 그렇다 맛있지. 그렇겠네요. 먹겠나? 와, 그래도 괜찮아. 예쁜 여자아이가 그렇게 말하니 옆자리에 앉혀두고 대접받고 싶어지는걸. 영종이라는 것은 물고기를 먹던가 레몬군. 생선 요리인 매니에를 상상했으면서 엉뚱한 이름을.
아니 신성이 섞인 동양 용종의 식성을 내가 알겠소? 애초에 육식이지 않을까? 그리고 술을 좋아한다고 했던가? 물고기를 낚을 거라면 거들까요? 낚시에는 제가 일가견이 있거든요. 태공박씨라고 하면 낚시죠? 별명인 강태공이 낚시꾼을 가리키는 말이 될 만큼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서. 과연 태공망이야. 네. 다만 이번에는 여우사냥, 짐승사냥이 제 역할입니다. 인류에 해를 끼치는 짐승을 사냥해야만 합니다. 보기 드문 사례네. 떠돌이 서번트로서 현계했지만 명확하게 인류의 지령을 착각하고 있어. 토지 그 자체가 아니라 세계 그 자체가 불러낸 영역일까? 네, 대충 그런 셈입니다. 그러면 태공방씨는 혹시 억지력에... 아니요. 그렇게까지 명확한 것은 아니고요. 그게 겸손을 차리고 있을 상황은 아닐지도 모르겠군요. 좋아, 그냥 말하자. 원래 저는 말이죠. 놀랍게도 말이죠. 그랜드 캐스터의 연기로 현계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요. 여기서 내용 나오는구나. 네? 에? 진짜? 뭔데 벌써 낚았어? 아니, 아직이다. 그랜드 캐스터? 네. 그랜드 캐스터. 그랜드 라이더 쪽도 가능하려나? 아무튼 본래는 관이라도 이상하지 않은 존재예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평범하게 라이더 연기. 게다가 방술의 상시 행사로 룰을 뒤틀어서 아슬아슬하게 태거를 면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힘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거 참 면목 없군요. 정말로 진정한 짐승사냥꾼 비스태치의 프로구나? 이번에는 아쉽게도 통상 연계로 현계했고 그래도 든든하다는 점은 변함없어. 연기의 성질은 어찌되었든 일리가 저에게 바라는 것이어야 하나뿐이겠죠? 여기저기서 멋대로 스치고 다니던 미스4 후보를 이합하고 해치우는 것이 이번 임무. 이거 참 난처하단 말이죠. 일리도 그렇고 원시천전님도 그렇고 사람을 너무 막 굴리시는 거 아닌지? 골륜산 조코인가? 갑자기 신화체계의 최고 존재를 끌고 나오면 무슨 표정을 지어야 될지 고민되는군. 쉽게 웃을 수 없으니 말이죠.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저는 마력이 많이 감퇴한 신세 칼데아 여러분의 힘을 빌리고 싶군요. 그건 뭐라고 할까? 저야말로 그렇습니다. 함께 싸우자 태공방 니키티치씨. 네, 잘 부탁드립니다. 슬슬 낚일 거다. 조마조. 얘들은 왜 셋이서 잘 노네? 낚시는 니키티치에게 맡기기로 하고 지금은 기다리던 정보 공유를 시작할까요? 러시아 이문대에서 야가. 그 수인들 말이군요. 북유럽 이문대에서는 거인종을 해수. 전국 이문대에서는 무엇을 해수한 것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저희도 아직 좋아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말인데요. 호랑이 머리가 달린 전차가 중국 이문대에 있었던가요? 그거 있었지. 있었지. 있었습니다. 있었지. 그렇구나, 있었나? 역시 중국 이문대의 건속이었나? 저기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만 그건 기계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니요, 생물이에요. 적어도 이 영역에서 저희가 본 그것은 호랑이 부분이 생물이었습니다. 보유하기도 했고요. 생물이라고? 즉, 이 영역에서 코야스카야가 지닌 전력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획득한 것들이구나?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6종의 이문건속은 일정 범위를 각각 담당하고
소수가 초계 루트를 돌며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초발 개체인 이문병기는 거점 방위 및 이상사태 발생 시에 전력 파견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이반 내재의 재현체처럼 말이구나. 네, 건속과 병기는 실로 효과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영맥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에 건속을 쓰러뜨려도 일정 사이클로 다시 발생합니다. 건속들은 무한정. 그것을 상대로 너희 둘이서만 싸우고 있었나? 적지 한복판에서 항상 적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인데? 용케 살아있었는데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겠네. 잽싸게 도망치는데 능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철저하게 격파하고 나면 한동안은 괜찮습니다. 쓰러뜨려봤자 의미가 없다고 비관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맥을 장악당한 건가? 그렇다면 소환서클의 설치는 어렵겠어. 유감스럽게도 그건 그렇지만 건속과 병기는 영역 지배자와 정보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력의 연결상으로도 끊어져 있어요. 그 자들은 모두 다 완전한 독립 상태입니다. 어지간히 영역 지배자와 가까운 곳, 즉 영역 중앙부의 성 부분만 아니라면 일단 들킬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성이라? 나왔다. 물고기 낚아왔다. 스마드 스트롱 스타일. 그건 낚은 게 아니라 나왔지. 온몸이 다 젖었어요. 괜찮으세요? 문제없다. 사방이 튀는 물방. 이렇게 하면 마른다. 아, 내가 다 젖었네? 역시 그 길을 봐도 그렇고 니키치는 어떤 동물의 하신 같은 거야? 후루루루루도 잘하고. 오,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나 실력 이붓기도지? 내기가 신경 쓰이나? 니키티치 씨는 저기 수인이신가요? 아니, 그렇지 않다. 아니야? 하지만 나의 아내는 아름답고도 다부진 여인이자 거인 영웅이었고 인간보다 짐승에 가까운 존재이긴 했다. 짐승? 아내가 아름답고도 다부진 여인이자 거인 영웅이었다고? 그러면 그 짐승기는 부인분의... 그거야? 해, 멋지네. 짝의 사랑을 가오로서 얻은 영령일까? 그런가? 그렇다면 여자의 모습인 것도 그 때문인가? 아니다. 아닌가? 아니지 않을지도 모른다. 오, 그러면 기도 모습도 아내의 가오에 의한... 어느 쪽이란 거야? 그건 그렇고 저에게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이치를 이용해서 이 영역은 인류의 영역을 튕겨내고 있는가? 여기서 설명하기는 간단합니다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유는? 전제로 삼은 지식 몇 가지를 그쪽에도 인스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 영역을 알 필요가 있죠. 구체적으로는 2군데 정도 돌아보고 싶은 장소가 있습니다. 말보다 보는 편이 쉽고 빠릅니다. 무엇보다 네, 이해도가 한참 달라질 겁니다. 영역 지배자에 대한. 니키티치나 이부키도지님 같은 분들이 어째서 강제 퇴거하지 않는지도 동시에 알게 될 테죠. 오지간히 뜸을 들이네. 영영 태공망. 아니 간이 후보인 태공망님? 프레젠테이션은 효과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원래 이런 거에 구애되는 성격이라서요. 그리고 정말로 세상에는 말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 영역에 관해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보증은 못하겠습니다만. 과연 저 남자의 말 어떻게 생각해? 유렌짱 마슈.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보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이동할 건가? 좋지. 하지만 물고기를 먹고 나서다. 굽겠다.
미안하면 니키티치. 연기를 내는 것은 좋지 않겠는데요? 그러면 술법을 써라, 네가. 아, 그렇게 나오셨겠다? 선술이라느니 도술이라느니 하는 너의 술법 중에 생선을 굽는 술법이 있지 않았나? 간도 완벽하게 맞추는 뛰어난 술법, 일족의 희망에 따라 후추 넉넉히, 소금 넣어넣기 등등. 세세한 조정도 가능한 그거 말이다. 해라. 벌써 다 꼬치에 꽂아놨다. 네네. 이건 니키티치가 태국망이 태국망이 시키는 대로 다 해주네. 이야. 오, 이거 예쁘다. 와, 냄새 좋다. 눈 깜짝 새에 생선이 구워지고 있어. 이렇게 편리할 수가. 이것이 선술. 이야. 아니요, 이건 그냥 제 오리지널이지만요. 낚시는 비교적 좋아해서 낙자 먼저 먹을 수 있는 술법이 있으면 편리하겠다 싶었거든요. 과연 태국망씨, 낚시꾼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존재. 그런가요? 이야, 어쩐지 좀 쑥스럽네. 벌써 다 구워졌군. 그러면 각자 물고기를 먹은 후에 가자. 배가 고파서는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보아하니 이놈이고 저놈이고 병아리처럼 어리구나. 그렇다면 먹어라. 우선 먹는 거다. 연속 전투로 인한 소모는 먹어서 보충해라. 그리고 다시 용사는 싸움에 나서는 것이다. 넵넵. 우리도 식사할까? 그렇지, 물고기. 메니에르도 괜찮을까? 저 불렀어요? 모니컬 군 따위는 안 불렀다. 뭘로 할까? 우뿌! 먹고 있어. 와, 맛있네요. 살은 씹는 맛이 좋고 코로 느껴지는 향도 좋고 민물고기 특유의 상쾌한 맛입니다. 전부 다 먹고 있어. 어떻게 이거 맛있다. 기가 막힌 맛이야. 그러면 한 마리 더. 어머, 드래곤도 나왔다. 아까 분명히 처음에는 드래곤 안 나왔었는데. 여기에 물고기를 먹는구나. 드래곤 말하는데? 말했어. 잠깐, 뭐야? 마레포. 포씨? 정식으로 소개하지, 나의 애마다. 보다시피 사랑의 저주 때문에 누가 봐도 비룡의 모습이지만 본래는 말이다. 친절하게 대해주어라, 용. 그렇구나. 나는 이브키도치. 나 자신에 대해선 아직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잘 부탁해, 에마군. 두군. 왜 두군 나는데? 물을 다 먹었네. 뭐야, 이 용 초미인이잖아. 뭐 잘 부탁할게, 이브키짱. 뭐야, 여자 좋아해?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네. 가끔 있지 하는 말이. 이해해. 네네, 이렇게 유창하게 이야기하는 말씨는 드물어요. 하지만 칼데에도 한 분, 어조가 아주 예의 바른 분이 계시죠? 적통만. 그런가? 예의 바른 것은 좋은 일이지. 아, 그렇지, 마슈유렌. 나의 애무는 뭐라고 할까? 좀 엉큼한 말이니 조심해야 한다. 엥? 네? 여자를 밝히거든. 엉덩이를 코끝으로 건드리면 이렇게 해줘라. 주먹을 내리치고 내리치는 동작. 가끔 있지, 그런 동물. 묘하게 인간 여자. 그것도 젊은 여자만 잘 따르는 수컷. 그러고 보니 이런 것도 기억하고 있네. 이상해라. 조심하겠습니다. 네. 일용의 경계의 논철. 물이 없어. 물 마셔야 돼. 뭐야, 조심하는 거냐고. 치치. 모처럼 미인하고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다니. 뭐 상관없지만 어차피 마지막에는 내 위에 올라탈 테고 말이야. 이것 봐라, 이거 봐. 아주 엉큼하지? 그냥 기승하는 것 가지고 아주 징그럽게 말했어. 넌 나중에 이거다. 주먹을 쥐고 내리치는. 물 좀 마셔야 되는데 목이 아픈데.
휴, 보상이네. 허세 부르지 마라, 멍청한 말. 밥 안 준다. 그럴 수가. 그것만 봐주십시오, 나리. 야키포! 카모 말군. 잠깐 괜찮겠나? 5분에서 눈 떼지 마시라고요. 참, 뭔데요? 내 기분 탓인가? 아니, 기분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상한 것이 4명. 이게 불에매난 느낌 아닌가, 이번 작전? 따란. 가라, 나의 해마. 알았어, 대장. 간다. 비룡의 등에 타고 살림의 상공을 누빈다. 이문 건속가의 접촉, 조우를 피하도록 주의하면서 태공망은 목적지가 협곡이라고 말했다. 백색의 날개는 힘차고 또한 빠르다. 본 목적지에 도착한다. 주위에 이문 건속의 모습이 없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하고 비룡은 강화한다. 그리고 협곡지대가 눈앞에 다가온다. 어머나, 뭐야? 왜 귀여워? 어머. 근데 잠깐만. 양이랑 강아지랑 다람쥐 꼴이랑 섞어 고양이 꼴이랑 토끼기랑 섞어놨는데? 어머나, 낯선 생물이네? 자연의 네발동물 같은데? 응? 내 기억에는 없는 생물 같아. 뭐지? 다 섞었나는데, 동물에? 걱정할 것 없어. 정찰하는 겸 빙 돌아보고 왔는데 지상에 3개의 무리가 있었던 정도야. 특별히 강해 보이는 녀석은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저 생물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동물입니다. 제일 알기 쉽거든요. 어떻습니까? 저것이 어떤 이름의 생물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네요. 신체적 특징을 보기로는 산양과 비슷합니다만 변종이라 쳐도 세부적으로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산양 아니 양인가? 무슨 무리가 있지 않나? 다리의 생김새도 그렇고 도저히 모르겠는걸? 내 기억에는 없고 보도에 탑재된 칼날 데이터베이스에도 해당 사항 없음. 생물이 아니라면 한상종이라고 하기에는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지. 마수나 한수 같은 한상종에 속하며 일반적인 생명의 계통수에는 일절 속하지 않는 초상적인 생명, 신비의 영역에 있는 존재. 가능성으로는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글쎄, 직감에 의존한 말이긴 한데 나에게 저것이 신비가 개입하지 않는 현실의 대지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정상적인 생명 같다고요? 저에게도 그렇게 보입니다. 한산종 치고는 조금 촌스러운 인상이 있군. 딱 봐도 먹이사슬 속에 있는 야생의 생명으로 보여. 네, 그렇죠. 결론부터 말하도록 하죠. 저것은 원래 이곳에 서식하는 생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상종에 속하지도 않고요. 마르게 높다는 등의 특징 같은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역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생물입니다. 먹잇감으로서도 저것을 덮치는 생물은 없죠. 먹이사슬의 정점. 저것은 무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몇 마리 단위의 작은 그룹들이 모여서 커다란 무리를 이루죠. 이 협곡만 따져봐도 그렇죠. 한 무리에는 수백 마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말인가요? 네. 그건 좀 이상하군. 초식인지 육식인지 잡식인지 모르겠지만 누구네 먹이를 구할 곳이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 여기는 어디까지나 콜로니입니다. 먹이 사냥은 주로 삼인지대나 하천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냥의 직능을 보유한 개체들끼리. 응? 응? 응?
잠깐, 뭐라고? 직능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야, 너? 네. 우선 저들은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촌락을 형성하고 직능별로 자신의 임무를 가지고 촌락 사회에 공헌합니다. 작은 어린아이 같은 개체는 별개입니다만 참고로 직능은 실로 다종다양합니다. 저자들은 사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잠깐. 하지만 그렇다면 일종의 곤충이나 혹은 인간? 네, 선배. 러시아 인문대에서 인류는 가혹한 환경에 적응한 모습으로 변화했었습니다. 만약 이 영역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면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죠. 저것은 결코 인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특수 영역 내에서 가장 인간처럼 디자인된 생물이긴 할 테죠. 지적 생물은 아니라고 해도 거의 나냐? 어머나. 보십시오, 저 모습. 저것은 가족 단위의 애정이 가장 강한 생물로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마치 인간처럼? 글쎄요, 과연 어떤 걸까요? 찜찜한 기분인가요? 그렇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뭐라 형용하기 힘든 기분이었습니다. 니키티치에게도 말했지만 이건 이상하다는 저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당연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그 이상과 그 이하가 있겠는가. 이렇다니까요. 자, 찜찜함이 충만해진 시점에서 이 타이밍에 한 가지 더 전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은 저 생물뿐만이 아닙니다. 아직도 있다는 겐가 뭐지? 이 특수 영역 안에는 말이죠. 우리가 아는 생물은 한 마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생물 단위까지는 역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곤충도 물고기도 나무들도 눈에 비치는 모든 생물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 여러분과 함께 먹은 민물고기조차 겉모습은 일반적인 송어와 많이 비슷했습니다만 내장은 미지의 조성입니다. 이 영역의 생물 전부가 신종? 그렇습니다. 생물학자가 보면 기뻐하겠죠? 여하튼 한 발짝 걸을 때마다 새로운 종이 계속 나타날 테니까요. 게다가 이 종들이 진화의 계통수에 속했는지조차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채식당문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어지간한 정도는 방술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조차도 모르겠더군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조성을 봐도 생태를 봐도 저런 생물이 존재할 리가 없어요. 단언하는구나? 네. 호얀스카야는 왜 이런 일... 호얀이 외롭나? 외로움을 많이 느꼈나 혹시? 그게 문제입니다. 커다란 수수께끼죠.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모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명확한 것은 어디까지나 관찰해서 알 수 있는 점뿐입니다. 과연 영역 중앙에 자리한 지배자는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지. 외롭다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외롭습니다. 태공망이 한 말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적인 관찰과 채취를 수행하기로 했다. 관찰에 관해서는 영상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송신, 채취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키트가 마련된 것이 없기에 연기의 골격의 방패에 수납된 간이 키트로 채취를 수행하고 일정량마다 데이터를 섀도우 보도로 송신. 이를 반복하며 보도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해석을 실시한다. 약 1시간 후 칼데아는 본 특수 영역의 모습을 파악하기에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태공망의 말은 진실이다. 본 영역의 환경은 마치 이문대처럼 인류사 동떨어졌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경험해온 이문대와는 큰 차이가 있다.
어머나. 사람이 없다. 여기는 인간이 없어? 어디에도 없다. 흔적도 없다. 명확한 언어를 구사하는 생물은 없다. 무난한 문명을 가진 생물은 또 없다. 먹이 사슬의 정점으로서 거대한 무리를 지은 생물이야 존재하곤 있으나 영장으로서 군림하며 발전하는 존재가 없다. 인간이 없다. 인간 같은 집단을 형성하는 생물은 있어도 인간 그 자체는 흔적조차 없다. 대간의 흔적도 없고 숲에 들어서 사냥꾼의 사냥 흔적도 없으며 야영 흔적은커녕 길을 잃고 들어온 흔적조차 없다. 고퉁구수가 삼립 지역에는 희미하게나마 있었을 그것들이 전혀 없다. 오직 미지의 동식물만이 넘쳐나는 세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들의 성역. 아름답다. 네. 뭐라고 말해야 좋을까요? 뭔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도 이 광경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느껴져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당신들은 혐오가 아니고 공포가 아니고 미지의 바다나 대륙의 첫발을 디딘 모험가처럼 미지 그 자체에 눈을 빛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굳건한 용기 덕분인지 혹은 치기로 인한 들었나? 보는 눈이 있는 젊은이들 같다. 태공망. 영원한 젊은 무사인 당신에게 그런 말을 듣는 것도 조금 그렇군요. 그건 그렇고 이 광경을 본 당신들에게 드디어 이야기할 수 있겠군요. 이 원생 같은 광경은 어디까지나 토수 영역의 정체성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거든요. 두 가지? 한쪽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광경. 저는 생존 영역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자연의 순환 그 자체. 먹이 사슬 이상의 폭력은 존재하지 않는 생명이 넘치는 낙원. 네, 낙원입니다. 다른 한쪽은 어떤 곳이길래? 특이도에 글 쓰는 건 좋은데 저도 모르는 건 아직 많아요. 그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낙원과는 정반대의 장소, 즉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그러면은